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처 정주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건국대학교 2025 학년도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입학한 이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입학한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건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KU 자기추천 전형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있는 전형인데요. KU 자기추천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이 매력적인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5 학년도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올해부터는 KU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선 KU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에 선택이 불가한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전공이고,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에 단과대 내에서 선택이 불가한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를 선택하는 전공입니다. 올해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KU 자유전공학부로 17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KU 자기추천 전형에 무전공으로 입학할 경우 수의과 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의 전체 모집 단위, 공과대학의 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 융합학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메인인데요. 올해 3월에 입학한 24학번 학생들의 KU 자기추천 전형 준비 경험담을 듣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본인이 이 과를 가기 위해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현승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컴퓨터 공학부를 지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강사 혹은 교육 쪽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정보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가 관심 있던 수학 분야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알고리즘이 쓰이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2학년 때는 수학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기 시작했고, 그에 관해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더 탐구해 보았고, 그런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는 이 인공지능 개발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와 어떤 학문가 엮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이전에 포기한 수학 강사 혹은 교육 분야에 대해 엮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 분야 혹은 에듀테크 인공지능 개발자를 꿈꾸기 위해서 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행복해할 때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상 편집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편집한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영상 편집자라는 꿈을 가지고 마냥 영상 편집만 좋아했어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점점 영상 콘텐츠, 더 나아가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코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어서는 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대중들에게 좋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래밍하는 에듀테커, 그리고 행복을 주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 두 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 파악 및 경로 안내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장치를 개발하여 경로를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마감 직전까지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결국 실패작으로 돌아갔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미완성 남는 프로젝트였지만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또 콘텐츠 관련 행사나 탐구 기회 또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콘텐츠 관련 동아리를 스스로 개설하고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과목에서 탐구 활동을 해오면서 기회를 찾아 나서는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이 3학년 영어 시간에 했던 탐구 활동이었는데요. 수업 때 성공한 영화의 후속작이나 리메이크 작품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개봉한 한 영화가 성공작의 후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하고 인터넷상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한국 대중과 미국 대중의 반응 차이도 분석해보고 제 관심 분야인 영상 콘텐츠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 영화의 흥행 실패 요인을 영화 외적인 요인과 영화 내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윤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뭔가 사람들에게는 윤리 과목에 대한 인식이 되게 따분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윤리를 대중화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윤리의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하위 문화와 같은 개념들을 활용해서 숏폼 동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학생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진짜 인상 깊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김한진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전년도에 평가하기 전에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4학년도부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학생들의 지원 동기를 학생들의 언어로 읽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두 학생의 특징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부분에서 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정이나 진로 변경 과정 등이 드러나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진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진로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현승 학생처럼 진로 변경 과정들이 기술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현승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학 강사, 수학 교사를 꿈꾸던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보였었는데요.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 인공지능 수업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나아가서는 본인이 탐구했던 인공지능과 1학년 때 관심이 있었던 수학을 엮어서 에듀테커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곳곳에서 느껴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지훈 학생은 일찍이 본인의 진로를 영상 콘텐츠 전문가로 설정을 하고 1학년 때는 영상 편집 동아리, 2학년 때는 영상 제작 동아리, 3학년 때는 실제적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면서 응용하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화 탐구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눈에 띄었던 학생이었고요. 사회교과 시간에 배운 정의나 탐구 내용들을 본인이 관심이 있는 문화 콘텐츠와 엮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역량을 드러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승 학생은 스스로가 강점이라고 여기는 수학 과목을 심화학습하기 위해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 인공지능 수학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두루 이수하고요. 본인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져 있었습니다. 요즘 홍보하면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기피하고 ABC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두루 있었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듣고 그 안에서 탐구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지은 학생은 사회 과목에서 상당히 강점이 드러나 있었었는데요. 문화 콘텐츠학 자체가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학생이 선택한 세계지리나 윤리와 사상, 사회 문화 등의 세특에 잘 드러나 있었고 성취 또한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학생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세특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주원 선생님, 이 자료화면에 나온 세특을 한번 보시고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 두 학생 모두 이 수업 태도에 대한 칭찬이 여러 과목에서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학생 모두 한 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읽었을 때는 이 학생이 정말 수업 태도가 좋고 적극적인 학생이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에는 면접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두 학생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현생 학생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면접이 대학에서 자신을 가장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때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혹은 내가 이 활동을 토대로 내가 어떠한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자신만의 스토리를 내세워서 면접에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진로가 변경된 사유가 있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본인의 말대로 설명해 나가시면서 면접을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건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이 가이드북에서 건국대학교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려줘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 앞에다가 교수님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인 다음에 면접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혼잣말로 외우는 것보다 모의 면접 환경을 조성해서 연습할 때 내용 숙지는 물론 자세, 표정, 몸짓 등에도 신경을 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 대비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말하기 연습, 모의 면접 환경 조성을 많이 해서 면접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접 오시기 전에 꼭 본인의 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합격생의 사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